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였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가까스로 봉합이 됐는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3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선거에는 또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계속해서 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국면 어떻게 진행될지 이 자리에서 계속 대담 주제로 올렸었는데 여야의 극한 대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른바 동물국회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네. 일단 거기까지는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극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됐는데요. 어제 화면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법과 관련돼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도 양당 원내 지도부에 통보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안에 좀 부정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 가겠다. 본회의는 다음 주에는 열어서 이 두 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고 그러게 되면 이제 5월 3일 있는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이송되어서 의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입니다. 자, 검수완박 중재안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경제와 부패 범죄만 한시적으로, 이것도 계속 남겨두는 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제 수사권을 모두 다 없애는 것이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박진영 교수님, 여야가요.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박병석 의장이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수용하지 않는 정당의 의견은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게 좀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극단적 갈등을 겪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본인들의 기득권이 존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밑에서 논의가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 생명을 검찰에게 맡겨놓는 상황들, 여기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저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건 중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병석 의장께서 사회권을 무기로 해서 이제 국민의 힘을 압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한시적인 기한 동안 두 개 그 범죄 분야만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대형 참사를 뺐잖아요. 대형 참사의 검경 합동수사본부 차림 뭐가 잘못되나요? 더 훨씬 나은 것이지.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법률적 조언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실무 수사를 하고 이런 거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대형 참사 빼고. 대형 참사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질문드리면 대형 참사 사건 같은 경우에 보통 검경 합수단이 거의 그렇게 하죠. 만들어지잖아요.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권한을 준다 그러는데 핑계거리를 뺏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보안 수사 요구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도 어떻게 반영되냐면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잘 안 해요. 보안 수사권이 있지만 보안 수사를 잘 안 해요. 왜냐? 소위 말하면 자기 일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한단 말이죠. 하게끔 국민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경찰의 불실 수사를 검찰이 좀 단속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안 해도 되게끔 입법을 한단 말이죠. 저는 이게 좀 이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법안에 이 탁상 입법이고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인데 그걸 그대로 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99%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권이 분리가 돼 있어요. 네. 경찰이 거의 수사를 하고 예. 검찰이 불송치하면 검찰이 이의제기 통해서만 예. 보안수사 여부를 검토만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그렇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경찰도 벅차해요.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예. 근데 이거는 전혀 지금 박 의장께서 자기 본인의 중재안에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인가요? 네. 그야말로 1%의 힘 있는 사람들 거만 갖고 서로 간에 중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런 입법 목적을 볼 때 전혀 아직까지 공감을 못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글쎄 뭐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뭐 저도 약간 박 소장님의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예. 국민을 위한 입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합의안에 동의를 하신 거죠? 어쩔 수 없었죠. 왜냐하면 뭔가 모색을 하려고 그러면 그 뭐 한시적으로 3개월, 한 달, 4개월을 보든가 그다음에 예. 중수청을 6개월 이후에 중수청 설립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다음에 2개 범죄만 아니라 살려놓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1%에 보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합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박 의장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본인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정당을 위해서 하겠다. 그 말은 예. 뭐냐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거부하게 되면 그대로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앞서서 이제 박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박병석 의장의 그 압박, 그게 그렇죠. 일단 양당에 좀 그거는 원래 박병석 의장께서는 본인이 상정을 하지 않고 다시 해와라라고 했어야죠. 그게 중재안이죠. 이건 중재안이 아니에요. 네. 양쪽 모두 어쩔 수 없이 예. 이 합의안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처럼 좀 들리기는 합니다만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이 중재안에 대해서 딱히 이제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모양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 뭐 60% 정도 의견을 관철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요. 예. 자, 한번 우리가 6대 범죄 중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하면 쳐봅시다. 그게 네. 경제하고 부패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인 대형 참사라든가 방산비리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예. 근데 왜 경제하고 부패가 검찰에 그대로 남아있느냐? 네. 흔히 하는 말로 이 기득권인 거예요. 검찰이라든가 또는 뭐 그 주위에서 이제까지 변호사 생활을 했던 분들의 네. 기존에 있었던 흔히 표현하는 말로 이 영업망이 그쪽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한번 추측도 해보는 겁니다. 네.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 4개고 2개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당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고. 박 교수님은 그러면 그 부분 좀 2개를 한시적으로 남겨놓은 부분, 이거는 좀 아니 한시적이라는 표현도 그렇잖아요. 예. 언제까지가 아니고 예. 한시적이라는 게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일단은 무슨 4개월 이야기가 있냐면 내에 다른 좀 수사기관의 없앨 실력이 입장인 거겠네요. 나아질 때 향상될 때까지 예.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게 너무 모호하게 돼 있다. 모호한 거죠. 중재안에. 모호하니까 이거 완전 짜집기 예.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사실 저는 이거 봤을 때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도 문제가 있다고 예. 봐요. 정치의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뭐 예. 양향자 의원 문제라든가 이 갈등이랑 이런 거 네네. 비판했습니다만은 내용은 사실은 네. 법률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제대로 안 들여다본 거예요. 중재안 내용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 지금 그 모호하다라는 거거든요. 중재안 특히 이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 앞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중수청 신설까지요. 설치가 만약에 순조롭게 간다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보장된 기간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수청을 어느 부처의 산하로 할 것인가. 예, 뭐 행안부 밑에 행안부든 할지 아니면 법무부 밑에 할지. 아니면 독립관청을 할 것인지 예. 이것부터 그다음에 중수청을 청장으로 누가 추천할 것인가, 국회에서 선출할 것인가, 예. 아니면 뭐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할 것인가 이런 사실 그 어찌 보면 되게 민감한 이슈들이 많아요. 그런 건 이제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이라서 앞으로 이제 만들어 가자 이 아니 그러면 얘기였던 것 미리 같은데요, 만들어 놓고 민주당에서. 이걸 없애야죠. 이 순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검찰의 수사권 뺏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수청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게 있으니까 검찰의 예. 수사권을 뺏는 것이 수사 공백을 없애는 길이죠. 이거 예, 뭔가 예.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중재라 그러시는데 누가 누굴 중재합니까? 예를 들면 여야는요 어찌 보면 이해 당사자예요. 네. 그러니까 검경의 옛날 1차 수사권 조정 때는 양 기관이 수사권을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라고 권한쟁이 비슷하게 예.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여긴 중재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자 정치권에 맡겼더니 저 어떤 게 나왔죠? 선거범죄 본인들 관련된 거예요. 이거 없앴어요. 예. 검찰에서 뺐었어요. 그다음에 공직자 범죄 이것도 검찰에서 뺐었어요. 예. 그러면 여야를 공히 큰 범주로 보면 본인들과 이해관계 있는 법안이에요. 네. 그러면 검찰과 정치권에 이런 이해관계 있는 건데 누가 누굴 중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다시 국민적 의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와서 다시 해라라고 돌려보냈어야죠. 이것을 어떻게 중재라고 해서 본인이
법률 전문가도 아니신 분이 7개 항을 해가지고 합니까? 예. 저는 참 납득이 안 되는 중재예요. 네. 실제로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정체성인 것처럼 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럼 그대로 갔어야죠. 6대 범죄 수사 전체를 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해가지고 예. 해결하고 난 이후에 보안 입법을 통해 가지고 예, 예. 뭐 예를 들자면은 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완전 넘겼는데 그걸 통제권 일부를 받아온다거나 예.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 검찰 개혁의 정신도 훼손되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이 절충적으로 되어 예.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갈등의 요소가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5조에 해당되는 부분들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중수청 만들고 예. 이런 것들은 그냥 유야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솔직히 자. 우리 네. 대한민국 국회 현실로서. 예, 여기서 잠깐 그 민주당 안에서 이 법안을 아주 강경하게 주도했던 그런 강경파들의 이 중재안이 나온 이후에 그런 입장, 모습도 함께 잠깐 보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은 말씀 안 드릴게요. 당에서 논의한 거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원안 취지가 좀 퇴색됐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자, 이걸 두고서도 이제 양쪽의 의견이 좀 엇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일각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법조계 안에서도 나오는 의견이 결국 민주당 의견에 거의 가깝게 이게 통과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또 지금 저 모습, 최강욱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왜 6개 범죄를 바로 다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데 어차피 중수청 같은 또는 한국형 FBI 같은 후속 조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안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못 박아놓은 최종안은 없었잖아요. 그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두고 6개 전부를 삭제하는 것까지 온 것이면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은 우리 최강욱 의원하고 입장이 비슷합니다만은 시원섭섭한 상황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최강욱 의원이나 저런 반응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 검찰개혁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예. 이제 저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중수처를 만들고 한다 뭐 이런 나름대로 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국회 특성상 한 입법을 이슈화된 것이 이슈가 소멸화되면은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집권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추진해서 밀어붙이더라도 거부권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흔히 하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런 취지에서 박진영 교수님 볼 때 이번 중재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모호하게 설정해 놓은 그런 중수청 설치의 시한, 이걸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그 계시나요? 부분과 이 흔히 하는 4개와 2개로 나눈 기준이 뭐냐?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원칙도 없고. 네. 예,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게 뭐 도구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게 방향이 맞다라고 보면 그러면 통제 장치 마련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수사지휘권을 부활시켜서 경찰을 통제할 수 있게끔, 견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고. 경찰 통제 기능이 너무 지금 없다. 또 하나는 경찰이 그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국가수사본부라는 곳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이 완전히 분리가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인사권이 사실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없어요. 그럼 경찰청장 등에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외압이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에 준하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는 공백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경찰도 굳이 이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누구를 위한 입법이죠 이게 도대체 국민이 원하나요? 국민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왜 누가 이걸 추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런 입법은 국회의원이 저는 월권이라고 봐요. 이것은 충분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추진했어야지 국회의장 그분도 전 월권이라고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이 이걸 또 주도를 했었고 또 경찰 출신인 이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도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경찰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 이전에 1차 수사권 조정 시기처럼 양 그 기관이 극력하게 이해관계 대립이 없는 사안이에요. 이 사안은. 우리 달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중재안이 냈다는 게 이제 일단 용어가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경 간에 이게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 공백 초래를 막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지 네. 누가 누구한테 더 주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되려면요. 권한 남용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권한 남용이라 느낀 사람 누굽니까? 기소당한 최강욱 의원, 황운하 의원 이런 분들은 본인한테 권한 남용이 됐다고 느끼겠죠. 기소됐으니까. 네. 그건 이해관계자예요. 본인이 왜 이해관계에 있는 입법을 본인들이 냅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복성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다른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어요. 최소한 국민에 대한 권한 남용 문제가 불거졌습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입법 추진한 건 아니잖아요. 대형 참사를 거기서 빼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뒤죽박죽인 것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뭐 전부 다 합의를 했지만 도대체 국민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그 합의문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이렇게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든가 하다못해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고라든가 이런 문맥 하나조차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여야의 민낯이에요, 민낯.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두 분 모두 이 중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배경에는 결국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의식해서가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뭐 저도 그건 뭐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이제 저게 중재안을 의장께서 냈기 때문에 이걸 안 받게 되면 마치 이거에서 대한 책임을 전부 다 국민의 힘이 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역풍을 또 내용에 불구하고 내용의 뭐 타당성 여부에 대한 그 따지는 시기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중재안을 의장께서 냈는데 그것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국민의 힘이 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도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검수완박 법안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논란 그리고 또 뭐 탈당 논란 등등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론 악화 때문에 이 안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물론 뭐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성과를 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검찰 개혁의 종결판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연 이렇게 하고 지방선거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이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여전히 아까 이제 우리가 목소리도 같이 듣기는 했습니다만 중재안이 나오고서도 그 소위 강경파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당 내에서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그 시원섭섭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100%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합의문까지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이슈가 저는 소멸해 버릴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이 검수완박 이게 사실 검찰 쪽에서 나왔던 표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렇죠. 이거 민주당이 뭐 지은 네이밍은 아니었었죠. 그렇죠. 이 네이밍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됐습니다만. 줄곧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의 입장이 어제 나왔어요. 이것도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되었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합니다.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은 자, 그 윤석열 당선인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선인 신분이 돼서는 이게 워낙 이제 예민한 사안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검찰 사무와 관련해서 난 이제 검찰 떠난 지 오래됐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어제 입장이 나왔어요. 존중한다. 검찰총장, 검찰에 있을 때는 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었단 말이죠. 이 존중 메시지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 결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존중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차원인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사안, 특히나 국회의장께서 중재해서 합의 처리한 사안의 내용에 대한 어떤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뭐 옳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따라서 존중한다는 표현은 사실은 뭐 입장이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보통 마음에 안 들 때 존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법원의 판결을 그러니까 국회의 존중합니다. 합의를 이런 거. 존중한다 이 정도의 메시지, 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 정도의 메시지와 같은 내용인 것이고 따라서 저는 만족한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 내용에는 그렇게 있겠죠. 만약에 만족한다 그랬으면 상당히 부연 설명이 좀 있었겠죠. 환영합니다라든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인 예. 생각이고요. 일반적인 이제 의례적인 표현으로 볼 때 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중재안까지 던졌고 이게 국회 안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한다라는 정도의 그런 원론적인 왜냐하면 입장을 이전에 인수위에서 의사표현한 게 있어요. 네. 인수위 아마 수석부 대변인이 브리핑한 게 있을 거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면 기존의 민주당 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재안도 그게 연장선이기 때문에 실제는 예. 그 표현이 유효한 게 아닌가. 다만 상권분리 원칙상 국회의장께서 예. 중재해서 양당이 합의한 이 안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박진윤 교수님은 윤 당선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환영한다고 하면 고향인 검찰에서 검찰에서.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 불만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또 국민의힘과의 당과의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 없음 이게 존중한다의 내포된 뜻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같은 생각이시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하나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 기억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예. 그 당시에 일부 민주당 의원분들이 처음에 주장한 거 아닌가요? 먼저 쓰셨어요? 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나중에. 예, 이 부분은 기억이 박 교수님도 저는 지금 뭐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진 않으시죠? 예, 예. 아무튼 근데 최근에 그 민주당 의원 중에 어떤 분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우리 쪽에서 만든 표현은 아니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제가 이게 검찰 쪽에서 나온 게 아니었나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는 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이 여야 합의로 중재안을 좀 처리한 데 대해서 정작 이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급기야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 사퇴 건이 부장검사 회의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는 고려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당연하고요. 이 일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입법이 도입된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나머지 고검장이나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어떤 개인적인 철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시하거나 강요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암 진단은 이제 하지 마라. 희귀병 병동들은 문을 닫아라. 가장 힘없고 약한 환자들만 제대로 병원 진단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점이 가장 걱정이고. 네, 이번 중재안 그 처리를 두고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덜박이다. 혹시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간표만 결국 늦췄다라는 반발. 검찰 내부에서는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분위기를 추스르냐도 이제 국회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국회는 입법 하는 곳이니까요. 네. 입법을 해서 이 법과 제도를 맞추면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은 보완 입법을 하면 됩니다. 재개정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뭐 검찰의 저런 반응은 전형적인 기득권 사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요, 이 수사 기소권 분리라는 게 네.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30년 전부터 나온 네. 겁니다. 그때도 늘 장기적 관점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30년 걸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앞뒤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지난 그 70년 동안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참 애썼는지 참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는 조직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다만 일부 이 의식 있는 검사들이 이 법률 체계의 이 부당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슈화 시키셔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했다는 것은 검찰 내부도 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득권 지키기다. 이게 정치권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저는 이걸 기득권 지키기로 보지 않아요. 이미 이제 기득권이 검찰은 없어요. 그 1차 수사권 조정 이후에 어떤 폐해가 나타난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기소수사 분리에 대한 폐해거든요. 경찰이 너무 많은 수사를 버거워해요. 그다음에 그러면 부실수사로 이어지는 거고 의도적이 아니지만 부실수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그 피해는 지금 국민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국민이 보는 피해를 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서 할 일이지
이것이 검찰이 추상적으로 무슨 권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탓할 것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에 외풍을 막을 힘을 안 주고 어떻게 힘 있는 사람들 수사를 잘합니까? 일반 사건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이나 조명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 99%는 이미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오직 1%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왜 말 것인가에 초점을 두죠? 하라고 해야지. 그래서 나오는 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에 이제 새로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박 드린 교수님께서는 말씀은 이게 그냥 유야무야 될 거다 아까 앞서서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말씀도 그런 전망도 있는 것이고 민감하잖아요. 또 하나는 공수처 보세요. 정말 힘 있는 사람들 수사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수사합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의미가 없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노하우 쌓여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을 차라리 만약에 공소청이 그렇게 필요하면 공소청을 따로 만드세요. 공소청을. 검찰 수사기관을 그대로 두고 공소청을 일부 분리해서 만들면 되는 그럼 것인데. 또 상중상, 옥중옥이란 아니 공소청을 얘기가 별도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 그렇게 도금하면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야지 왜 지금 검찰에 매슬돼 가지고 검찰의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권 남용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1%의 힘 있는 사람들의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더 잘 되라고 국회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왜 뺐습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게 국가적인 범죄 대응 능력 이게 지금 떨어지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근데 그 떨어졌다는 뭐 언론이라든가 그런 뭐 여론조사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한편으로 보면 저는 기후일수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권력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권력을 없애는 거 아니고 권한을 없애는 거 아니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저는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검찰이 갖고 있는 이 과도한 집중화된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그런데 들고요. 만약에 권한이 분산되더라도 어차피 뭐 중수청장이라든지 뭐 나누어지는 그 수사의 최종 그 수장은 다시 그때 당시에 그 정부에서 임명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국회를 통해서 결정권이라든가 또는 뭐 인사추천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그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따라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공수처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한 1년 채 됐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상황에서 이 공수처가 왜 힘 있는 사람들 수사를 제대로 못하느냐. 그거는 이제 보완해 가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검찰이 빠지면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까지 수사 잘하던 거 왜 못하게 되느냐. 그럴 수도 상황이 오지 않느냐. 그러면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분산해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짧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이어서 듣기로 하고요. 지금 오늘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뭐 보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국회 논의가 또 한동안 계속해서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와 대담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